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머리 굉장히 시원하게 잘랐죠. 갑자기 그냥 머리 자르고 싶어가지고 머리를 좀 잘랐어. 10분도 안 걸린 것 같아, 이게 자르는데. 근데 확실히 제가 원래 이게 혼자서 머리를 자르거든요. 근데 이것도 자르면 자를수록 좀 많이 느는 것 같아. 그래서 요새는 뒷머리도 안 보고 그냥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슉슉슉슉 자르거든. 뭐 괜찮은 것 같아. 여튼간에 뭐 오늘은 영상이 예약된 게 있었어요. 예약된 영상이 원래 그 늙은 남자에게, 늙은 한국 남자들에게 쓴 어떤 베트남 여자의 글, 이게 재밌어가지고 요거 재밌어가 내가 이렇게 영상까지 다 녹음을 끝내놓고 올려놨는데, 문제는 제가 요새 이게 딱 귀국할 때쯤 타이밍에 세이브 영상이 다 떨어지는 타이밍이라 갖고 영상들이 이게 좀 많이 세이브를 못 시켜놨거든요. 요새가 하루 이틀 간당간당하단 말이야. 그러면 요새 유튜브가 워낙에 그 노란 딱지니 뭐니 해가지고 그냥 별거 아닌 거 다 때린단 말이야. 그냥 뭐 욕 하나 해도 때리는 것 같아. 씨발 이래도 그거 가지고 노딱 먹인 것 같은데, 이게 심의를 넣으면 또 이 정도면 뭐 괜찮겠다 싶으면 또 풀어주거든요. 근데 그게 풀리기까지 시간이 뭐 짧으면 하루인데 길면 2, 3일 이렇게 걸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베트남 여자 이게 노딱 먹어가지고 다른 걸 또 하나 더 찍었지. 그것도 또 노딱이네? 그래가지고, 결국엔 또 하나 찍는데, 뭐 찍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그래, 주저리나 하자. 그래서 결국엔 또 주저리 하는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뭐 어떤 얘기나 할까 하다가, 요 근래 있었던 악플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악플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간간히 했을 거예요. 지나가면서 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옛날에 내가 가장 충격 먹었던 악플을 갱신한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 그게 뭐였냐면, 옛날에는 전 초창기 때 좀 악플러들이랑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싸웠던 것 같아요. 댓글로 하면서도.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악플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 유튜브 계속 보신 사람들은. 어떤 애 엄마야. 자기 애 사진을 유튜브 프로필 사진 걸어놓고, 나보고 존나 못생겼다고 지랄 연병을 든 거야. 그게 나도 평소에는 그냥 보고 넘어가는데, 평소에는 보면 넘어가는데, 술 마시고 보면 감정 조절이 좀 잘 안 되잖아. 사람 좀 공격적이 돼. 난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 넘어가 나도 이제 악플을 단 거야. 그런데, 그나마 나는 이게 뭔가 악플을 달더라도 나도 뭐 욕하지. 나도 인터넷에서 욕하지. 병신들 보면. 근데 나는 실제로 면전에서 봤을 때 할 수 있을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족가는 소리 하지 말라고, 병신아, 이 정도까지 나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아줌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때 그 왁구가 너무 궁금한 거야. 이 아줌마 왁구가. 그래서 내 메일 주소 적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줌마 DSLR 전신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내가 문상 5만원 보내준다고. 그런데 그 아줌마는 결국에는 안 보내더라고. 요즘 뭐 뽀샵 같은 거 기술 되게 좋아져가지고 그냥 뽀샵해서 보내면 되는 건데, 뭐 결국에는 안 보내고 엄한 놈들이 나한테 외래 보내주면서 나한테 욕했던 다른 놈들이 막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야, 얘네들의 신념은 진짜 5만원짜리 문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걸 느꼈는데, 그 사건보다 한 단계 더 놀라웠던 사건이 또 얼마 전에 일어났거든. 그게 뭐였냐면, 악플을 대처하는 자세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게 좀 적응이 돼요. 악플 같은 것도. 근데 나는 좀 어떻게 보면 악플이라는 거를 감안할 수밖에 없는 게, 일반화를 좀 많이 시키잖아. 그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나? 일단 일반화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제일 많이 먹는 얘기 그런 거지. 일반화하지 말라고, 케바케라고. 근데 아니, 사실 씨발 케바케 들먹이면 아무것도 말을 못하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들, 뭐 이때까지 뭐 한 것들을 보면, 뭐 베트남 여자도 베트남 여자만의 특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다른 데랑 좀 차별화되는 것들. 일본 여자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본적인 그런 특색이란 게 있잖아. 약간 배려심 있고 좀 조금 잘 참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 좀 이게 이해해주고 야사시하고 그런 게 있잖아. 똑같은 거야. 그 말해도 야, 일본화 시키지 마라, 이렇게만 할 말이 없단 말이야. 일본이야 다 그런 거 아니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요, 어떻게 되게 병신 같은 남자들이 주로 하는 패턴이 있다고 치자. 자주 하는 패턴. 거기에 대해서 남자들이 이런 패턴 잘 쓴다 그래도, 야, 이 병신 새끼야, 일본하지 마라, 케바케다, 이러면 할 말이 없단 말이야, 사실. 근데 나는 일단 뭐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주어진 명제나 논제에 대해 가지고 일반화를 시켜야 되니까 욕을 일단 먹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나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플도 이제 좀 보다 보면 좀 익숙해져. 그게 익숙해지는데, 내가 되게 신기했던 건 뭐냐면, 악플에 대한 내성이 생긴다기보다는 그게 있어. 글을 좀 읽다가, 여러분 그거 알아요? 벌레들은 죽을 때, 뒤질 때 고통을 못 느낀대. 왜 그러냐면 죽길 때가 되면 그 신경을 아예 차단해버린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딱 보다가 되게 길이 있어. 글이 아예 짧은 거면 상관없어. 근데 좀 약간 긴 걸 딱 보다가 이게 중간쯤 읽었을 때, 이게 나를 엿먹이려는 덕분인지 느낌이 오거든. 야, 이거 엿먹이는 거다. 그러면 안 읽고 내려. 그냥 바로 안 읽고 쭈르륵 내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일들 하니까 내가 가장 내 스스로가 한심했던 거는 그 악플을 보면서 그 악플러에게 이렇게 답글나는 내 그 모습이 너무 하찮은 거야. 그렇게 하찮은데 시간을 쓰는 내 모습이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악플을 웬만하면 보지 말자라고 해서 옛날처럼 지금은 제 유튜브 댓글 일일이 다 확인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웬만하면 보면 답글은 달아주는 사람들이 있거든. 좀 이게 오랫동안 이게 활동했거나 뭐 이게 오는 고삐리들 몇 명 있단 말이야. 걔네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뭐 어르신이라던가 몇 명들이 있어.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꾸준하게 달아주는 사람들한테 나도 가끔 나는데 근데 그걸 또 의무적으로 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타이밍도 뭐냐면 내가 영상을 이렇게 갓 올렸을 때 그때 뭐 하루 반나절 상관으로 그때는 들어가서 보면 이게 다 댓글을 달아주고 답글을 이렇게 달 수 있는 건 달고 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편이거든요. 안 그러면 그게 악플이 언제 달려있을지 몰라. 그래서 영상을 올리고 이게 빠른 시간 내에 한 반나절 안에는 그래도 나한테 좀 우호적인 사람들이 본단 말이야. 우호적인 사람들이 달아주는 편이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피드백이 들어가면 그건 또 들을 만한 그런 이유가 충분하거든요. 그런 우호적인 사람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 그 말은 들을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럼 나도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짧게 확인하는 편인데 근데 내가 가장 어이가 없었던 그 악플러가 누구였냐면 사실 난 맨 처음에 기억도 못했는데 그 사람 프로필 사진이 너무 좀 이렇게 굉장히 이제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잖아. 프로필 사진이. 그래서 기억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언제부턴가 내가 뭐 글을 올리면 영상을 올리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었거든. 뭐 있으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와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 잘하는 유튜버는 뭐 처음 보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진짜 뭐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와 맨 처음에는 사실 그게 애널 서킹인지는 몰랐지. 그게 애널 서킹인지 몰라고 이렇게 느끼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사람이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한 일주일 2주일 됐나? 근데 이상하게 이게 답글이 잘 안 달아지더라고. 나도 보통 그런 식으로 계속 우호적으로 답글을 달면 그래 나도 사람 새끼라 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다는데 근데 내가 이게 답글 본데도 이게 너무 그러니까 애널 서킹을 하니까 내가 이게 답변을 달면 내가 무한해지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 그런 거 봐. 예를 들어 어바님 진짜 존나 잘생겼어요 이러는데 내가 거기다 감사 이러면 왠지 내가 달고도 이걸 사람들이 보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달다 보니까 내가 이게 답글을 안 달아서 그래. 그런 건 내가 보고도 이제 애매하면 내가 아예 답글을 안 달거든요. 그러면 넘어갔는데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내가 답글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안 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답글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태클을 계속 거는 거야. 그래서 유튜브라는 게 뭐 결국엔 그렇거든. 말꼬리 하나 잡고 태클 걸면 누구나 걸 수가 있잖아. 근데 이게 일주일 2주일 지나서 태클 거는 거는 난 처음엔 그 사람인지도 몰랐어. 그 태도가 너무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인지 몰랐는데 근데 프로필 사진만 기억이 난 거야. 이 사람 어떻게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봤지. 금마가 맞아. 계속 그다음부터 이제 지랄 연명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 그것도 굉장히 창의적으로. 그래서 보면서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도 맨 처음에 이렇게 어리둥절했지. 좀 어리둥절해서 이게 통박을 좀 굴리다가 오케이 차단을 했지 결국에는. 이제는 뭐 그런 것들에 이게 답글 다는 게 또 싫고 그렇단 말이야. 너무 하찮잖아. 근데 이게 이런저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또 한 번 더 있었거든요. 이거는 내 유튜브 많이 본 사람 알까? 라방 왔던 사람. 옛날에 어떤 라이브 방송 초창기에 했을 때 그 내가 이때까지 도네이션 받은 것 중에 가장 많이 받은 게 3만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3만원을 누가 딱 주는 거야. 3만원 줘서 내가 감사합니다 형님 이랬지 내가. 근데 나중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나이가 좀 많은 어르신이었어. 한 50대가 넘으신 것 같더라고. 도네이션을 받고 근데 뜬금없이 자기 썰을 풀어놓게 한 거야. 뭐 가족관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되게 힘이 들다 이런 거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힘이 드는 거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뭔가 특히나 인간관계나 뭐 이게 40대 50대 뭐 가족 문제 이런 거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거든. 들어만 주는 거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아사리 이 사람이 이렇게 3만원 도네이션을 쏘고 난 다음에 내가 뭐 주식이나 뭔가 이 금융상품 물린 게 있다. 이거 좀 잠깐 봐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한다면 그럼 뭐 그런 거만 한번 봐드릴게요. 어드바이스 해드릴게요. 원래 내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렇게 해드릴게요 라고 할 수는 있는데 갑자기 연락처 좀 알려주면 안 되냐 이렇게 한 거야 나한테.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 근데 약간 그때는 그랬어.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그럼 너 연락처를 가르쳐주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라방에서 뭐 별일 없이 넘어갔어. 근데 한 이틀 3일 지났나? 이게 누군가 나한테 계속 집요하게 태클을 거는데 나도 그때도 몰랐지. 근데
아이디가 좀 낯이 익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도네이션 3만원을 쏜 사람의 아이디는 기억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 맞나? 근데 그 사람 근데 그럴 리가 없네 해서 본데? 진짜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 2번 정도 겪은 거 아니야. 뭔가 이게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다가, 애널 서킹 해주고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무응답으로 돌아오자마자 이게 굉장히 극대노해가지고, 뭔가 이게 지랄 연병을 트는 그런 걸 내가 이게 2번을 겪은 거지, 결국에 와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사실 유튜브를 하다 보면 악플도 굉장히 많이 달리니까, 사실 근데 악플이라는 거는 안 보는 게 최고거든요. 너무 하찮잖아. 또 그거 보고 대응한 또 하찮고. 근데 보고 나면 넘길 수는 있는데, 근데 기분이 조금 언짢단 말이야. 근데 그게 되게 화가 나. 얘는 누군지도 모르는 놈이 나를 한 대 때렸는데, 나는 그냥 쳐맞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것도 되게 열받는단 말이야. 안 보는 게 최고거든. 그래서 이제 안 보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어쩌다 이게 볼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마음이 아프지. 그래서 악플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게 누구지? 쇼미더머니에 나왔던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명언을 남겼어. 그 사람이다. 내 이름은 정상수 백발백중 명사수 했던 그 부산아재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약간 진짜 락스피릿 되게 충만하거든. 그래서 경찰한테도 테이저건을 맞았던 사람이야. 경찰 앞에서 행패 부리다가. 근데 누가 그 정상수 인스타에 가서 형 악플이 아파요 테이저건이 아파요 그러니까 악플이 아픕니다라고 댓글을 달았거든. 악플이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이제는 이게 많이 당한 건 어쩔 수가 없지만서도 웬만하면 안 보려고 이렇게 하는 주의인데 결국에 이제 이런 식으로 창의적으로 이게 당하게 된 거지. 이게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거든.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나도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 신기해도 일단 화도 안 나, 이거는. 너무 신기해도 화도 안 나고, 이 사람 도대체 어떤 그런 거여서 그럴까? 그러니까, 내가 추론을 했을 때는 약간의 그런 뭔가, 보상 심리에 되게 민감한 거지.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페이를 했는데 왜 너는 리페이를 안 해주냐. 약간 이런 식에서 굉장한 극대노를 느낀 사람들인데, 근데 보통 그렇잖아. 이게 내가 이게 응답을 한다고 이 사람이 선풀을 달아준다면 내가 굳이 이게 답글을 달아줄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뭔가 도네이션을 썼다고 해서 내가 도네이션을 주면 제가 연락처를 뿌리겠습니다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럴 이유도 없는 거잖아. 근데 그게 뭔가 이게 딱 수가 틀렸을 때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180도 돌변해가지고 이런 걸 보니까 이거는 화도 안 나고 그리고 나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어떤 거냐면 이건 진짜 신기한 게 화도 안 나고 진짜 굉장히 어리둥절하더라고. 그래서 어리둥절해갖고 이거 뭐지 이러고 있는데 어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말했잖아. 오늘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이게 너무 난 그냥 어리둥절하고 너무 신기했다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얘기를 해서 이제 퉁치고 넘어가려고 이제 했는데 여튼간에 그래. 앞으로도 악플 같은 것들은 계속 당하겠지만,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대응하면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나도 유튜브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튜브에서 악플을 당하면 그 고소한 절차가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할까? 하는데 그냥 차단시키고 말 것 같아. 귀찮잖아. 나도 일하고 바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오늘은 이제 악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한 단계 갱신된 또 다른 어리둥절한 얘기를 한번 풀어놔 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노딱 이거 풀리는 대로 다음 얘기는 여러분 좋아하는 베트남 여자 얘기 올릴 테니까 다음주로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에는 좀 더 갑자기 말이 안 나왔어. 아이씨 갑자기 말이 안 나와. 이씨.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빠.